신하님이 이알라 진짜 팬 됐다고. 저도 팬 됐어요. 저도. 이알라는 진짜 필리핀 선수잖아요. 국적이 특이한데,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볼 수 있는 뭐 최고의 테니스 선수는 물론이고, 우리가 필리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외모 중에서 가장 우리 국내 팬들이 친숙하고 좋아할 만한 외모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스타성 잠재력을 갖고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레이나 페르난데스도 필리핀 계열의 캐나다 선수인데 혈통이 그 필리핀 계열이죠. 그 선수보다 지금 이알라의 스타성, 잠재성, 그리고 실력도 그 이상이 될 거라고 굉장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알라가 탕웨이를 닮았다. 행복한 너구리님이. 맞습니다. 탕웨이랑 비슷한 얼굴인 것 같습니다. 좋은 테니스계의 탕웨이. 좋네요. JKL님은 서브만 보완하면 탑10 안에 들 듯. 네? 서브는 보완해줘야 되고, 특히 세컨 서브 약하죠, 너무. 왼손잡이. 그러니까 레이나 페르난데스랑 비슷해요. 약점이. 키가 페르난데스보다는 약간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서브에서 향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브는 뭐 모든 여자 선수들의 숙제죠. 서브가 숙제가 아닌 선수는 리바키나 정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봐선. 사발렌카도 한때 세컨 서브 입스가 와서 굉장히 고생을 했었고, 여전히 이가시 비용택이 탑의 자리에 올랐지만 불안한 탑 자리에 있다가 결국엔 지금 하락세를 갖고 오는 이유도 서브가 믿음직스럽지 못해서, 그래서 멘탈이 흔들리고, 그러면서 자꾸 경합 상황에서 지는 경기가 발생했을 때 자신감이 바닥을 치면서 하락세에 접어드는 그런 일반적인 유형의 슬럼프로 다가가고 있죠. 서브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라파엘 나달 아카데미 출신이잖아요, 이 선수가. 거기서부터 이미 잠재력이 확인돼. 딱 보면 알잖아요, 이 선수를. 그 실력은 실력대로 있었을 것이고, 왜냐면 주니어 그랜드슬램 단식 우승, 그리고 복식 2번 우승했습니다. 요 복식 2번 우승한 것이 이알라에게 굉장히 경기력적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지점이기도 합니다. 바로 네트 플레이죠. 다른 여타 기타의 여자 선수들보다 현재 상태로 네트 플레이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경기 한번 풀 경기를 보시면 아실 거고, 하이라이트 영상에서도 간간히 이알라의 네트 플레이가 다른 여자 선수들에 비해서 더 적극적인 거예요. 나와요, 앞으로. 그것은 발리 플레이가 능하기 때문이고, 그 발리 잘해야지 복식 우승하잖아요. 복식에서 그랜드슬램 주니어를 2번 우승한 걸 봐서는 이알라의 테니스 어떤 잠재력 가능성이 여러 가지 좀 다이내믹하다, 보는 재미가 있게 만들 수 있는 테니스를 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더 있을 것 같다. 필리핀 계열이기 때문에 영어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필리핀이 이제 영어 많이 쓰잖아요. 공용어까지는 아닌가요? 동남아시아 최고의 선수라고 지금. 필리핀이 아니라 뭐 태국의 쓰리차판 이후로 동남아시아에서 이렇게까지 세계적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선수가, 저는 쓰리차판 이후에 아시아 전체로 보면 물론 이제 일본의 선수들이 있고, 중국의 리나가 있고, 나오미 오사카도 있고, 여자만 따져도. 그렇지만 동남아시아로 한정시켜보면요, 필리핀의 이알라는 독보적인 이 대형 스타 출연입니다. 이것은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아시아 테니스의 신선한 자극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시아 체형을 갖고 있는 선수가 이렇게 글로벌 톱10 선수들을 실력으로 제압하는 것들을 마이애미 마스터스 시리즈에서 한 3번 정도를 보여주잖아요. 톱10급 선수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한 사건이고, 많은 아시아의 여자 선수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동남아시아 전체 시장이 지금 아세안이라고 해가지고 경제력이 급상승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 성장률이 아직도 높은 것을 유지되는 유럽과 미국, 남미를 통틀어서 거기에 동남아시아 시장이기 때문에 뭐 인도를 비롯해서 이알라의 등장은 테니스의 익스펜션. 동남아시아 시장이 약했잖아요, 테니스가. 스타가 없었으니까. 엄청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시장이 크게 형성될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에 이건 글로벌 테니스 사건입니다. 화두를 남자로 바꿨습니다.
맨식은 작년 상하이 마스터스 첫 맞대결 때 꽤 선전했던 모습이 기억난다. 조코비치 팬들이 관중이 가득했던 대회에서 그런 성과를 냈으니 이번 대회도 주눅들지 않고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거는 상하이 마스터스 가보신 듯한 느낌인데, 저도 작년 상하이 마스터스를 제가 직관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조코비치가 상하이 마스터스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였어요. 결승에서 야닉 시너한테 모자랐지만은 결승까지 오르는 과정이 너무 좋아서 저도 조코비치의 테니스가 다시 본궤도에 올랐구나. US 오픈은 좀 비록 좋은 성적이 안 났지만 상하이 마스터스에서 아마 올림픽 이후 올림픽 다음으로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었구나 했던 조코비치였습니다. 그 조코비치를 상대로 1세트 타이브레이크에서 맨식이 이겼죠. 그러니까 맨식의 지금 특이사항은 맨식이 타이브레이크 킹이 됐어요. 이번 대회에서 타이브레이크를 몇 번 갔었는데 타이브레이크는 다 이겼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은 그 조코비치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타이브레이크에 정말 올타임 넘버원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조코비치는 타이브레이크에서 거의 안 지는 선수였습니다. 지금은 좀 다른 얘기가 됐지만, 근데 어쨌든 조코비치가 타이브레이크에 강한 이유는 조코비치가 뭐 워낙에 완벽한 선수고 테크닉적인 면에서 봤을 때 리턴이 너무 넘사벽이기 때문에 그런 압박 상황에서 어떤 빠른 서브를 넣더라도 리턴인 플레이를 시킬 수가 있는 능력이 너무 뛰어나고, 그런 리턴인 플레이를 통해 상대의 어떤 언더 프레셔 상황에서의 범실이 잘 유발되는 그런 테니스 그 테크닉과 택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코비치가 웬만하면 타이브레이크에서 큰 무대일수록, 결승이나 이런 데일수록 조코비치의 타이브레이크를 이기기엔 힘든 겁니다. 만약에 그 타이브레이크를 결승전이나 메이저 대회 결승이나 이런 마스터스 결승에서 조코비치와 타이브레이크에 붙어서 그 타이브레이크 승자가 되면은 그거는 그 조코비치를 그날 조코비치가 풀 컨디션이라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걸 해냈던 것이 2023년 윈블던의 알카라스였습니다. 1세트에서 일방적으로 패한 다음에 2세트를 타이브레이크까지 몰고 가서 놀랍게도 조코비치가 그때까지만 해도 타이브레이크에 거의 지지 않는 무적의 선수였는데 23년 윈블던 결승에서 알카라스가 조코비치를 타이브레이크 신화를 무너뜨리면서 5세트 경기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던 것처럼 맨식이 타이브레이크에서 이번에 강한 면모를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전 맞대결 단 한 번밖에 없었던 맨식 대 조코비치의 맞대결에서 타이브레이크를 한 번 이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맨식한테 한번 기대를 걸어보는 건 어떤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조코비치와 맨식의 결승전은 조코비치의 우세로 보실 수밖에 없고요. 물론 다른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요런 비슷한 상황에서 되게 어린 선수와 조코비치가 뭐 생전 처음 결승에 올라오는 선수 조코비치 이렇게 보면 당연히 조코비치가 이기잖아요. 근데 파리 마스터스 같은 경우에 전통적으로 그 조코비치가 두 명의 신예에게 양보했죠. 첫 우승을. 그게 누구냐? 하차노프 파리 마스터스, 그리고 또 누구냐면요, 홀고르네. 또 한 명 생각나는데요, 전. 알렉산더 즈베레프가 마스터스 시리즈 결승 처음 올라가서 로마 오픈이었는데 그때 2017년에요. 그때 즈베레프가 20살 되기 전인데 그때 조코비치랑 결승 만나서 조코비치가 졌어요. 물론 그 당시 조코비치는 헤맬 때였습니다. 그 세 번의 경우도 조코비치가 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조코비치를 두려워하지 않고 심리적인 디미트로프처럼 조코비치와 하도 많이 몸피스나 조코비치한테 하도 져가지고 심리적으로 지고 들어가는 선수들은 조코비치가 요리할 수 있지만 그 조코비치와를 잘 모르고 조코비치도 얘를 모르고 얘도 조코비치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잃을 게 없어서 부딪히는 그 신예들과의 경기는 이변의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맨식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믿을 건 서브입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스트로크 범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걸 과연, 그러니까 내가 늘 한 15년째 조코비치의 수많은 우승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상대가 강점 갖고 있는 거를 조코비치는 다 무너뜨리는 그 신기한 기술이 있습니다. 서브 좋은 사람은 조코비치 리턴 만나면 그 서브가 약해지기 때문에 서브가 좋은 사람이
서브가 강점이 안 되면 그건 뭘로 할 거냐는 거예요. 예. 그런 방식으로 조코비치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또 이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요. 조코비치 서브가 이번 대회 장난이 아니었죠. 특히 4강전에서 첫 서브 성공률 85% 무시무시했습니다. 그 정도로 서브를 잘 넣어서 서브권을 빼앗기지 않고 여전한 무기인 리턴으로 맨식을 압박할 수 있으면 맨식의 서브가 아무리 좋아도 한 번 정도는 균열이 날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코비치와 맨식의 경기는 조코비치 쪽으로 베팅하시는 게 안전한 선택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조코비치와 맨식의 남자 단식 결승전 경기는 조코비치의 100승 달성 여부가 초점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은 자, 아홉수라는 거에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관심은 100이라는 숫자에 쏠려 있습니다. 지금 99, 99번의 타이틀. 재작년의 페이스였다면은 조코비치가 메이저 대회 최다승은 물론이고 지미 코너스가 갖고 있던 109번의 ATP 전체 투어 통산 최다 우승 기록까지 가시권에 와서 그 10번 우승 못하겠어요? 한 2년 동안 나눠가지고 할 줄 알았는데 조코비치 드디어 에이징 커브가 와서 뼈아픈 무릎 부상이 왔고 롤란 가로스에서. 그리고 그 전에 야닉 시너와 알카라스라는 새로운 신진 세력이 성장을 했고 이러면서 그랜드슬램 우승을 점차적으로 놓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조코비치는 이제 메이저 대회 우승이 주된 목표이다 보니까 대회 출전도 많지 않고 게다가 작년에 무릎 부상을 당하면서 대회 출전 수가 더 적어지고 그래서 99개의 9수 타이틀에 9수에 걸린 거예요. 다시 완전히 살아나지 않으면 지미 코너스의 기록은 좀 어려울 것이고 로저 페더러의 103승인가요? ATP 통산 최다 우승? 그거는 한번 넘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 기록들. 근데 조코비치가 워낙에 굵직하고 더 중요한 기록들을 다 갖고 있는데 마스터스 시리즈 최다 우승, 메이저 대회 24번 역대 최다,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마이너한 타이틀입니다. 그런 거에 집착할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조코비치가 99, 100보다는 25이라는 숫자에 좀 더 집착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코비치가 이번 마이애미 오픈에서 9수를 벗어나서 통산 100승을 차지해서 갈 확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카사트키나 있잖아. 우리 코리아 오픈에서 준우승 해가지고 우리 국내 팬들도 많은데 러시아의 카사트키나 동성 연애를 하는 걸로 커밍아웃을 해서 또 한 번 화제를, 그때 러시아 피겨올림픽 메달리스트와 커밍아웃을 했죠. 그래가지고 한국도 같이 왔어요. 그래서 맨날 왓더 브이로그라는 유튜브 제작도 합니다. 카사키나가. 이렇게 굉장히 좀 재밌고 친절하고 독특하고 테니스 스타일도 독특하죠. 수비형 테니스를 치는데 가볍게 톡톡톡 갖다 맞추는, 이게 풀스윙을 하지 않고 그런 대단히 개성 있는 테니스를 구사해서 국내 팬들이 코리아 오픈 보고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 선수가 러시아의 평소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반대하고 러시아의 어떤 성소수자 차별 정책 이런 것들에 반발을 해서 결국에는 러시아 국적을 버리고 오늘 뉴스인데 호주 국적으로 갈아탔습니다. 여자 선수들 대대로, 남자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반 랜들이나 나브라틸로바가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이었는데 체코에서 미국으로 국적을 바꿨거든요. 테니스 잘 쳐가지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호주가 애슐리 바티 은퇴 이후로 이렇다 할 여자 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사트키나가 호주 대표로 들어가게 되면 빌리진 킹컵이나 어쨌든 그랜드슬램 1월에 호주 오픈이 열리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의 간판 스타 한 명이 여자에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카사트키나가 톱10급 선수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위치를 점하게 될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카사트키나가 너무 좋거든요. 제가 코리아 오픈에서 직접 인터뷰도 하고 뒤에 라커룸에서 만나게 됐는데 정말 친절해요. 스타의식 하나도 없고, 저는 카사트키나가 우승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랬는데 그때 결승전에서 하다드 마이야가 우리 팬들의 일방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이겼는데, 그 응원이 왜 나왔냐면 카사트키나가 1세트를 너무 일방적으로 이겨가지고 이러면 결승전에 비싼 돈 주고 왔는데 너무 일찍 끝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브라질의 하다드 마이야를 막 응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흔들리더라고요, 카사키나가. 그래서 결국 역전패했습니다. 그 굉장히 아쉬웠던 그런 기억은 있는데 올해도 올 것 같고, 왜냐하면 대한민국 서울 관광하는 걸 너무 좋아한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코리아 오픈을 무시할 수 없는 게, 그게 이제 500 시리즈 격상도 됐지만은 그 여자 선수들, 어린 여자 선수들이 서울을 관광 오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선진국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카사츠키나가 호주 국적으로 우리나라에 한번 더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